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테크주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필입니다. 자, 오늘은 진로발 아이바잉 비즈니스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오픈도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될지, 그리고 이게 진로만의 과연 문제인지, 그러면 오픈도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우가 주택 구입 사업을 진로우 오퍼스 사업이죠. 혹은 하우스 플리핑 사업이라고 하는데, 플리핑이란 건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주택을 내가 먼저 매수를 한 다음에 요거를 개보수를 한 다음에 대파는, 매도하는 사업을 우리가 플리핑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폐쇄를 하고 인력의 25%를 감축한다. 자른다, 해고를 한다라고 이제 밝혔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도 동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이틀 연속 한 40% 가까이 빠지게 됐는데, 일단 실적부터 보고 가면, 여기 보시면 원래 예측을 2빌리언 달러, 2빌리언 달러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실적은 실제 나오기는 1.7빌리언 달러로 컨센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회를 했고, 더 심각한 건, 가장 심각한 건 이 수익이죠. 지금 인컴 쪽에 보면 사실은 요 정도 인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커졌죠. 마이너스 폭이 너무 커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픈도어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컨센 자체는 이 2빌리언 달러, 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영업이익은 약간의 적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매출은, 레베뉴는 제가 빗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영업이익이 좀 문제긴 합니다. 뒤에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우의 오퍼의 사업 종료 원인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CNBC, 블룸버그 이런 쪽의 기사를 한 세네 개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예측 불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주택 가격이 6개월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상반기 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막 진짜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데, 이 3분기부터 이 상승의 폭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하고 약간 비슷하죠. 한국도 어떤 때는 굉장히 핫하다가 어떤 때는 뭐 정책이라든지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이 조금 완화되거나 이제 오름폭이 좀 둔화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과연 이걸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주택을 막 구입을 하는데 하반기 때 혹은 내년 상반기 때 이 집값이 과연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다운될 것인지, 아니면 뭐 보합할 것인지, 이런 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우려가 크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체 설계한 알고리즘의 실패라는 걸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로우가 자체 알고리즘 진로티메이트라는 걸 활용해서 주택 구매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 알고리즘이 조금 이슈가 있어서 요게 이제 부정확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는데 좀 어렵기도 하고, 매수를 비싼 가격에 하고 매도를 급하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노동력과 공급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지금 노동력하고 자재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진로가 집을 충분히 빨리 폐쇄를 하고 개조를 하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집을 진로가 사게 되면 그 집을 개보수를 해야,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그다음 카펫도 다시 깔고 창문도 뭐 약간 개보수할 게 있으면은 그렇게 수리를 한 다음에 되파는데, 지금 시장에서 인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게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거조차도 없으니까. 이거는 운영 책임자인 제레미가 이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바이어끼리 경쟁이 붙어서 시세보다 좀 비싸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압박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또 판매를 했는데,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세 개의 아이 바이어 회사가 있죠. 첫 번째는 1위 회사인 오픈도어가 있고, 두 번째는 진로가 있고, 세 번째가 오퍼패드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회사가 서로 이제 매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2분기 때, 1분기 때 많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그룹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3,805채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회사의 사상 최대치고요. 1분기 때 구입한 주택수의 2배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결국은 이제 돈의 싸움이니까 회사가 무한정 돈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수를 했는데 지금 대차 대조표 상에 압박이 이제 드디어 생긴 거죠. 현금 일단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소진을 해버리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팔지 못하고 일단 자금의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10월 달에 애리조나 주에서 여기 보시면 250채를 판매 가격을 구매한 가격보다 6%나 싸게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리스팅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매수한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팔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개보수도 하고, 그 다음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이 본사 여기 알고리즘에 대한 그 SI 비용, 그 다음에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비싸게 팔아서 그나마 그걸 수익화 시켜서 회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심하게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 적자폭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진로가 일단은 이 오펄스 사업을 이제 종료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진로 주주분들보다는 사실 여기는 이제 오픈도어 주주분들이 훨씬 많고, 저 역시도 이제 오픈도어의 주주니까 이게 과연 진로만의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예측 불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자, 부동산 시장의 예측은 속칭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모든 회사가 어려움을 같이 겪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좀 발췌를 했는데, 2분기 때 뜨거운 시장에서 구매자가 전체적으로 103에서 104% 정도로 지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TTOM 가치라는 걸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진로하고 오퍼패드가 지불한 비용이 한 103%, 시장이 100%라고 치면 조금 더 비싸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픈도어는 요 가치에 107.7배로 더 높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이 두 회사도 비싸게 샀지만, 일단 진로도 비싸게 샀지만, 오픈도어 역시 이제 경쟁이 붙고 빨리 규모의 경제를 키우려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오픈도어 역시도 비싼 가격에 산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반면에 그런 단점은 똑같이 적용되었는데, 오픈도어와 오퍼패드 같은 경우는 진로보다는 가격 상승이 둔화된 주택 시장에 빠르게 적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피닉스 시장에 대해서 오픈도어와 오퍼패드는 9월 달에 이 주택 가격과 구입한 주택수를 구매한 주택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둔화되자마자 이 진로우와 다르게 오픈도어하고 오퍼패드는 조금 공격적인 거를 약간 속도를 늦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로우는 계속해서 더 많은 집을 구입을 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대응면에 있어서는 진로우가 좀 아쉬운 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오픈도어가 더 잘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6.2% 낮은 가격에 리스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픈도어의 경우는 1% 더 높은 가격에 리스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진로와 다르게 오픈도어는 싸게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자금의 여유가 있고 뭐 세컨 오퍼링도 하고 뭐 이래서 지금 돈을 많이 끌어다가 좀 여유 자금이 좀 있죠.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급매로 팔지 않고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리스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픈도어도 비싸게 산 건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비싸게 샀다라는 건 요거는 좀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오픈도어의 대응도 한번 오픈도어의 대응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자, 노동력과 공급 시장이 타이트한 면에 대해서는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모든 기업들, 지금 노동력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 아마존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픈도어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바이어끼리 경쟁이 붙어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를 하고 재무상태표 압박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는,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무상태표 압박은 오픈도어가 훨씬 덜하죠. 그래서 급하게 저렴하게 판매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회사가 매수 매도하는 지역 그리고 매물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 사업자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주택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충분히 난 상태에서 판매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는 지역이라면 수익이 없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라든지 이런 굉장히 핫한 지역, 지금 텍사스도 굉장히 좀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예, 이런 주라면 계속해서 내가 매수한 재고주택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춤하거나 오히려 약간 지금 조금 떨어지려는 기미가 보이는 지역은 예, 수익이 없거나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3Q의 실적 발표가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오픈도가 좀 굉장히 핫한 지역도 있지만 아직 좀 변두리 지역도 가지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이것도 솔직히 이건 진짜 정말로 실적 발표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매출은 충분히 비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10 빌리언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3Q도 컨센이 잡힌 게 2 빌리언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 빌리언 달러 정도까지는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물론 충분히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더 뭐 인사이더가 아니고서는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이제 오퍼레이션 프로핏은 영업이익은 적자 폭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노동력이 들어가는 모든 업종의 공통점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도어도 역시 비싸게 산 건 똑같기 때문에 자, 적자 폭이 얼마인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적자가 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적자 폭이 과연 얼마나인지가 중요한 거죠. 이 생각보다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게 아이바잉 경쟁으로 일단 더 주고 매수를 한 것도 좀 있고 매물 확보를 위해서 향후에는 뭐 물론 이제 진로 철수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 상대가 큰 경쟁 상대, 공격적으로 막 매수를 하던 그런 경쟁 상대 한 곳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는 매도자가 있으면 막 세 군데 막 업체가 막 다 달라붙어서 이것도 기업이 막 저희한테 파십시오, 저희한테 파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군데가 이제 나가리 되는 거고 두 군데 중에서도 아마 오퍼패드도 공격적으로 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진로우가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오퍼패드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세 개 회사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의 승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향후에는 나아질 수 있는데 지금 3Q는 좀 안타깝지만 좀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사람도 없고 인건비도 너무 높아서 집수리, 뭐 보수에 생각보다 큰 비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폭이 생각보다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바잉 비즈니스의 영속성이 과연,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첫 번째,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예측 불가능성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재고 주택을 사서 수리를 한 달 정도 하고 판매되는데 또 한 두 달 정도라고 하면 다음 분기 혹은 다다음 분기에 판매가 되는 건데,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과연 잘 이렇게 넘길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이 아이바잉 비즈니스의 어떻게 보면 큰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과연 계속해서 어떤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특수한 시기, 뭐 이제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상향하는 시기가 훨씬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펀더멘탈에 있어서 이 비즈니스의 펀더멘탈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Q 실적은 손실이 클 수 있어서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저는 더 높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주주분들 진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주주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500주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는 충분히 좋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3Q에 어닝 나오는 걸 봐서 단기 하락폭이 크면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금액을 밀어 넣어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애정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객관적으로 좀 이번에 바라보자면 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충분히 틀릴 수 있고요. 이게 매수 매도의 의견이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시 한번 참고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예상보다 이제 적자폭이 작을 경우는 상승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락의 8을 배팅을 하고 상승이 2 정도를 배팅을 해서 저는 500주는 그냥 보유를 하고요. 왜냐하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수익률이 아직도 한 22%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15%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조금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가 한 60, 한 5%, 7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 지금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이 수익률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전체 썸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회사는 충분히 이 주택시장의 아마존과 같은 향후에 진짜 잘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이번 3Q 실적이 저도 많이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 3Q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고 싶었던 분들은 한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의 건승을 기원하고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